안녕하십니까. 천호산 명리학의 천호산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천호산의 생활 철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에 궁합은 과연 절대 필요한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합은 절대 필요한가?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궁합의 유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궁합을 보는 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팔자란 무엇인가? 네 번째 궁합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다섯 번째 궁합을 보는 바른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합의 유래입니다. 그 유래는 이러합니다. 중국 한나라 때 어느 여왕이 외적인 흉노로부터 딸을 달라는 청혼이 들어왔는데 도저히 혼인을 할 수 없는 사이에 혼인을 청하니 이를 물리칠 계책으로 구궁궁합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궁합이 좋지 않으니 딸을 줄 수 없다며 혼인을 거절했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과거 우리나라는 민간신앙의 간섭이 심했고 또 혼인을 할 때 정작 본인들은 얼굴을 한번 보지도 못하고 혼인을 하던 시대다 보니 안정된 생활을 원하는 마음에 상대방의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 궁합을 핑계로 혼인을 거절했다는 그러한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합을 보는 시기는 언제인가? 혼인을 허락하기 전에 납치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것은 신랑 측으로부터 신랑의 출생년을 월 실을 적은 사주 단자를 신부의 집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주 단자를 받은 신부 측에서는 전문가를 불러 사주와 궁합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점괘가 좋게 나오면 혼인 태결을 해서 영길이라는 이름으로 신랑 측에 보내면서 혼인은 성사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본인들이 직접 연애를 하면서 상호간의 성격 및 기타 조건들을 확인한 다음 혼인을 약속하지만 이 또한 상대방을 다 알 수 없기에 점집이나 철학원 등을 찾아서 서로의 사주와 궁합을 보고 최종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주팔자란 무엇인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출생과 동시에 음양과 오행의 기기를 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네 인간 또한 예외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제대로 된 성장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 인생 행로 또한 험난한 생을 예고하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사주팔자는 한 인간의 출생년을 일시 그 자체이며 즉 4개 기둥 8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음양과 오행으로 구성된 사주팔자가 성립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로 이 사주팔자 속에는 무한하고 기계묘묘한 이치가 숨어있어 인간 미래를 예단하는 학문이 바로 사주명리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궁합의 중요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흐른 이 시대에도 이 궁합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대단히 중요한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혼인 거절의 목적을 활용했다고 전해지지만 실제 현대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인연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방법이 바로 이 궁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출생과 동시에 음양 오행의 기운을 타고 태어나듯이 이 궁합법은 나에게 맞는 기의 조합을 찾는 기법이라 생각합니다. 이 또한
인간은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 없기에 어떤 사람과 인연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행로가 좌우되는 것이며, 이는 비단 부부의 인연뿐만이 아니라 조직 내의 상하관계, 동업자 관계 등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궁합을 보는 기준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궁합은 두 사람 간 합의 기능을 보기 전에 상대방의 사주 그 자체를 분석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연애를 해서도 사람의 깊은 속을 다 알 수 없기에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주 자체가 본처나 본 남편과는 해로가 불가한 사주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해로가 안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주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근본적으로 혼인이 불가한 사주와 두 번 내지 세 번 혼인을 할 수밖에 없는 사주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주 자체가 근본적으로 혼인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주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두 번, 세 번을 가도 원만한 혼인 생활이 어렵고 결국 그 이상의 혼인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혼인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사주인지를 잘 살펴야 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호간에 상생의 기운과 상부 상조의 기운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사주 자체를 보게 되면 원래 타고나면서 그 사람의 사주 자체의 기 분석을 하고 보면 어떤 기운이 왕성하고 어떤 기운은 모자라고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무슨 오행이 필요로 하고 무슨 오행이 많은데 이러한 오행하고 상대방의 배우자하고의 관계를 서로 완충 역할과 서로 억제할 건 억제해주고 도울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어야만 이것이 서로 상생의 기운이 되는 것이고 상부 상조의 기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살펴야 되고, 그 네 번째로 재물, 여러분 재물운이 절대 필요하죠. 네, 재물운을 보고 직장운, 재물운 못지않게 직장운이 필요합니다. 직장이 있어야 재물이 축적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식의 운을 살핍니다. 과연 자식을 둘 수 있느냐 없느냐, 두게 되면은 몇 명이나, 또 아들은 있고 딸은 뭐 있느냐, 어느 딸과 아들 어느 쪽을 좋아하든지 간에 좌우지간 자식의 여부를 살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배우자를 극하는 사주인지 도우는 사주인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근본적으로 극하는 사주가 있습니다. 극하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이 배우자의 모든 생활활동이라든지 모든 사상 끝권에 대해서 그걸 하고 태클을 걸고 그 뭔가 발전하는 데서 가지고 그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사주 구조가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우는 사주이라면은 어떤 경우라도 도움을 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목이라면 배우자가 흙이 되고 물이 되어서 그 목을, 그 나무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발전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잘 살펴라,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상호간의 학력, 재력, 가문, 가치관 등을 살피고, 이것이 여러분 차이가 너무 많이 날 때는 절대 혼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자, 이 궁합을 보는 목적이, 옛날에는 궁합은 혼인 거절의 목적으로 쓰였다. 그러나 현대에는 좋은 배우자 선택 목적으로 쓰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최종 판단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내 사주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배우자에게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상생에 도움이 있는 그러한 배우자라면 틀림없이 내가 발전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상호간에 주고받고 상생하는 그러한 기운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경험상 많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은 참고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아래의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맞는 띠는 무슨 띠인가? 중요하겠죠. 두 번째, 이런 띠는 절대 인연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맞는 띠는 무슨 띠인가? 두 번째, 이런 띠하고는 절대 인연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 내용이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 보다 알차고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